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이 대표는 사실상 민주당의 유일한 대권 주자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새 지도부는 이재명 중심이란 표현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특히 대권 가도의 걸림돌로 평가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위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합니다. 무슨 근거인지 정치부 최지원 기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먼저 이 대표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적 분노, 저항 이런 게 있을 거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데 김병주 최고위원이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김병주 최고위원 언론 인터뷰 얘긴데요. 재판부가 없는 죄를 만들어서 판결을 한다면 이런 단서를 달긴 했지만 국민들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취지로 해석이 됐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재판 불복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인데 1심 재판을 전후해서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을 노골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 대표 대선행의 마지막 관문으로 보고 지도부 출범 초반부터 강경 대응하는 거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발언들을 보면요, 이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 유죄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까? 네, 친명계 의원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일단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녹음 전체를 들어보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명백하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선 기간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몰랐다는 주관적인 판단을 거짓말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논리도 내세우는데요. 다만 사법부 압박용 성격도 분명하게 있어 보입니다. 대북 송금 대납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던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때도 상당수 친명계 인사들은 유죄 가능성을 낮게 봤는데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네, 이건 가정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타격을 받는 것 아닙니까? 네, 설령 1심에서 유죄가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일 대우 체제가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당내 중론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최대한 재판을 지연하게 되면 대선, 그러니까 선거가 임박해서는 사법부가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에 대한 판결 자체를 미룰 것이다 이런 기대도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법부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 국민 여론은 당심과는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그동안 관망세를 유지해왔던 중도층의 여론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심과 민심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이군요. 네. 자, 근데 이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한동훈 대표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중도를 겨냥한 그런 겁니까?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중도층 표심을 잡아서 여야 대표 회동도 하고 영수회담 제안도 하고 취임하자마자 선제적으로 의제를 좀 던지는 모양새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지구당 부활의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일단은 합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의제입니다. 다만 나머지 현안들에 대해서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자체가 불투명한데요. 특히 해명대원 특검법이나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 각 당의 입장차 자체가 아직은 큰 상황입니다. 또 특검법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확인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한번 종합해 본다면 일부는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에는 여야 대표 서로 탐색전을 벌이고 그냥 첫 회담을 성사시켰다. 이 부분에만 더 의미를 두는 선에서 일단은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이런 관측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 최고위원들을 압박하고 이재명 대표는 타협하는 듯한 모습을 보고 양면 전술 아닌가 싶긴 한데 결과로 보여줘야겠죠.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